XSFM입니다. I, D, W, K.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업화, 즉 가진 모든 것들을 장사할 수밖에 없게 된 한국 대학의 처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는 한국 대학들의 실태를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보겠습니다. 2016년 4월 마지막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반도에 사시는 여러분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미세먼지가 풀풀 날려도 가시거리는 매우 길 수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가급적 꽁꽁 잘 싸매고 다니시고요. 야구장이나 축구장 갈 때 조심하십시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72번째 시간입니다. 만들고 있는 회사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 인사드립니다. XSFM의 최고 험지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네. 날씨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 그래서. 네. 제가 우리끼리 얘기했나요? 어저께? 뭐가요? 중국의 지금 베이징 시민들이 하고 다니는 한국면. 아이템들을 보고 있으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보는 것 같다고. 금방이라도 칼을 꺼내가지고 할 것 같다고. 중국은 수도를 옮기는 얘기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죠? 네. 이것을 이제 서천이라고 하죠. 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이제 어디 저 청학동 느낌. 네. 그 얘기가 이렇게 좋나? 그 얘기가 있었어요. 뭐요? 비정상회담 출연진 중에서 네. 독일에서 오신 다니엘 린데만 씨는 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공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느꼈는데 중국에서 오신 그 장희환 씨는 서울에 와서 공기가 왜 이렇게 좋아? 코가 뻥 뚫렸다라고 느끼셨다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놀랍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먼지도 죽을 맛입니다. 청소 조심하시고 요즘은 친절하게 위젯을 다 깔 수 있는 날씨 앱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창문을 열어라 말아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 기준이 다 다르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긴장하지 마시고 제일 빡빡한 기준에 맞춰 사시면 돼요. 그렇네요. 예. 네. 누구는 열어라, 누군 닫아라. 그럼 닫으면 돼요. 닫으면. 예. 명쾌합니다. 바깥 활동 조심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다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바깥 활동을 매우 조심하시길. 네. 캐나다, 호주에 계신 많은 청취자, 공기 좋은 나라에 계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안부라도 좀 물어주시고요. 트위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퍼 언더바 컴퍼니 2님이 조선일보의 뉴스 링크를 세워주시면서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국민의당의 이상돈 비대위원장입니까 이분이? 아니요. 그렇죠. 예, 전 공동선대위원장이시네요. 그렇죠. 예, 이 양반의 인터뷰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요지는 이거죠. 이번 총선의 결과를 통해서 이런 걸 느낀 거죠. 어떤 거요? 이제 지역구도보다 도농 혹은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로 가는 것이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잘 맞는 옷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예, 수도권 포위 전략인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승리한 정당을 코너에 몰아놓고 이제 우리들이 연정을 하자. 즉 영호남 연정론. 한 2달 전부터 UMC가 예상. 정확히는 이제 지난 가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희망했죠. 영호남 연정 나오면 얘기 끝이다. 얘기 끝이다. 조금 이제 팟캐스트식으로 포르노그래픽스럽게 얘기해 볼까요? 압승이다. 영호남 연정이라니 유형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나요? 네. 반년 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광고를 듣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눠보던 동국대 사태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좀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요정 읽어? 아니요. 광고 요정 줄까? 참고로 이 페이퍼 컴퍼니 2님은 유면상 PD님께서
양당 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입니다. 잊지를 못하고 두 분은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왜 그러세요? 예. 그만하세요. 양당 체제는 혁파돼야 돼요. 하기만 해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진짜 친노 아니에요. 뭐 제가 읽어볼까요? 네가 읽으세요. 그래요. 광고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이란 씨.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80점. 준수하네. XSFM입니다.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자긴 삼겹살밖에 몰라? 내가 잔소리하면 내일은 목살 사올 거지?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아니, 애 어린이집 배정받은 날이면 충분히 특별한 거 아니야? 뭐 맛있는 거 없어? 오케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야, 금술 좋다. 맞아요. 유면상 트릴로지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참네. 일단 전해드릴 걸 전해드리고 무르핀이 재입고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죠? 네. 예. 장사하기 아주 좋은 시기를 놓치고 지금 예,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무릎이 안 좋은 청취자 여러분 빨리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생산하는데 좀 걸리나 봐요. 뭐 대단한 걸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예. 여기 담당자분의 말에 의하면 네. 저희가 구멍가게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질을 빚을지 몰랐다며. 그 참 쪽팔린 네. 일이죠. 그렇죠. 예. 시가 2조의 주식을 보유한 업체가. 하여튼 효과가 좋은가 봐요. 무릎이 펴지고. 그렇답니다. 예, 빨리 아니, 달려가십시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무릎 관절 건강에 좋은가 도움을 봐요라고 그랬어요. 줄지 안 줄지 알 수 없는. 네.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새우깡도 마찬가지죠. 무릎핀이 다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간장게장. 예, 우리의 오랜 친구. 먹지 않아도 왠지 가까이 있던 것 같은 그 간장게장 떠났습니다. 네. 품절됐습니다. 지금 올해 꽃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대요. 어획량이. 맞아요. 팔 수가 없대요. 지금 가격으로 나가면 무조건 손해래요. 그리고 지금 물량을 구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대하장이라도 개발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다. 혹시 무슨 다른 해물 땡땡장 이런 거에 대한 레시피를 알고 계신 여러분 노건 간장게장 트위터에다가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꽃게가 없답니다. 그래서 쉽니다. 지금 액세스몰에서도 품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대전 시민 여러분, 유성구민 여러분 아직 남아 있는 물량이 노건 한정식집에 있거든요. 들러보시든가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언젠가는 그 한정식집에서도 간장게장 안 팔 것 같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없대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는데 거기서는 계속 팔 거예요. 네, 거기서는 계속 그러니까 팔. 네. 동네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는 계속 소화하고 있다. 여러분은 계속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돌이 이렇게 수급이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 있죠? 거기 근처에 노건 한정식집에 가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딸려서 액세스몰에서는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 뵐게요. 간장게장은. 덕질 취재 정가곤의 겨울 제5화 예정된 미래.
뭔가 불교와 관련된 음악과 제목이 주는 이미지와 달리 오늘은 이제 대학의 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동국대를 벗어나서 동국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나눠볼 시간입니다. 정가곤의 겨울 시간입니다. 이 순서를 진행해줄 덕질 취재반의 홍성갑 덕질인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부터 목소리는 떠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안 잘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던져본 거예요. 자르지 못하게. 오만한 덕질 반장과 함께 오늘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이에요, 팀장이에요? 팀원 있어요?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팀원 있었으면 좋겠다. 네, 홍성갑 덕질 그럼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산을 밀자. 지난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몇 개의 트윗들로 대신하겠습니다. 언노운 292513님이. 예. 이거 계정만 아니에요, 보면, 스톰? 그죠. 계정만 네. 보면 옛날에 38짜리 바지 좀 입어보신 분 같죠? 치킨대학은 학석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육기관입니다. 3년제 대학인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이거죠. 추진 중인 곳인데 버젓이 대학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영업을 해도 되는가? 되나 보죠. 예. 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이상하네요. 네. 이것들을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알려드려야겠네요. 치킨 대학은 실제 대학은 아닙니다. 네. 감귤대학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노인대학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노인대학 같은 것도 있네요. 예. 그러네요. 그냥 막 써도 되나 보다. 그렇겠네. 우리도 만들까 보다. 그게 문제 제기했네, 괜히. 노인대학 있었어. 예. 홍성갑 덕질대학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대 있잖아, 우대. 응? 그러니까. 웃긴데야? 우대 총장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 별게 다 나오는구나, 이제. 자. 마요네즈즈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크라 옷 사면 미국으로 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김은국 씨가 춤을 출 이야기죠. 으아, 돈이 가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네? 전에 얘기한 거는 뭡니까?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파는 게 네. 거기로 갈 것인가. 그래서 네. 이분이 링크를 세워주셨어요. 2006년 3월 2일의 한겨레 기사. 읽어봤습니다. UCLA 학생연합회, 즉 ASUCLA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죠. ASUCLA는 현재 한국 외에도 일본, 남아공, 유럽 등과도 국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고 최저 라이센스료는 수익의 6에서 8%로 알려졌다. 네. 내용에 주된 것이 이제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UCLA 의류가 많이 팔려서 UCLA 측에서 희색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제 의견을 접고 인정할게요. 그러니까요. 강남역 지하상가는 정품을 판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미 접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다른 대학교 이름 붙어 있는 옷들 있잖아요. 그게 꼭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혹은 라이센스를 직접 주고 운영하는 1차소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이런 데서 파는 NCAA 선수들 관련된 팀 관련된 의상 모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로열티 나갑니다. 아, 그럼 나. 국내에서 사도 말이죠. 예. 대학의 기업화는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 과잠 이런 것도 로열티 있을까요? 과잠의 로열티는 주로 과 학생회장들이 착복하죠. 예. 교율이 정해진 것은 그런 없습니다. 후보, 그런 비슷한 류의 행태를 한 후보가 부산 어디에 있었는데. 아, 맞아요. 네. 국민의당 얘기 안 했습니다.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어. 제일 재밌거든.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해?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그러니까. 그게 친노 패권주의야. 그게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주의. 입니다. 네, 이번 시간 진행해보지요. 전회 요약을 할까 했는데, 해볼게요. 네. 프리비어슬리. 동국대 총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파행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한만수 교수님 징계를 중심으로 한 학교의 반격. 그 반격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은 무산된 상황. 그런 반면에 이제 전현 학생회에 대한 한만수 교수에 대한 공격을 네. 중심으로 한. 그리고 반면에 전현직 학생회 인사들에 대한 형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한만수 교수에 대한 송사 그리고 해직 대기 관련 공격에 대한 가처분 이런 것들은 다 승리해서 일단 태세는 역전이 됐어요. 1라운드는 이겼습니다. 학생 측이 일단. 네. 이제 2라운드는 현직 학생회들에 대한 그 송사와 전 학생회인
최장훈 씨에 대한 송사 이런 것들이겠죠. 영원히 고통받는 최장훈 학생회장에 대한. 그러게요. 반면에 이사회는 아직도 자승 총무원장의 불교 광장 계파가 쥐고 있어서 아직 이들도 진 것은 아니에요. 네. 아직 대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업데이트된 것은 없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 한만수 교수에 대한 징계 이유가 칸트교 교리였다는 맞습니다. 업자 주장에 의하면 칸트에 대한 명예훼손. 네. 그 정확하게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칸트의 정언명령 제2 정언명령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건데 네. 즉 이 얘기는 뭐냐. 한만수 교수님이 학생들의 단식 및 투신 예고 투쟁을 사주했다. 그분이 이제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법대 한희원 교수님이셨죠. 네. 예. 뭐 검사 출신이십니다. 아가동산 수사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아가야? 신나라? 하늘 위에 떠다니는 소녀? 아시겠지만 그 사건 해결이 이렇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꽃에서 나오는 안경 쓴 교주님을 여러분 기억 못 하신단 말입니까? 전설적인데. 지금도 근데 살아있다? 그렇지. 네, 신나라 레코드로?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종결되진 못했어요. 오늘 새벽 1시에 한의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한 학생께서 네.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이분은 한의원 교수님의 그 수업은 굉장히 좋대요. 네. 굉장히 잘 가르치신다고 해요. 네. 뭐가 한의원 문제예요? 교수님께서 최근에 네. 한만수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같이 단식을 못할 망정 학생이 단식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뜬 상태예요. 같이 단식하셨잖아. 이분은 칸트를 수단으로 쓰다니. 근데 이런 교수님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친보광 편으로 계신 분들이. 일단 친보광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네. 여기도 친보. 그렇죠. 야,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앞에 친 붙이는 게 왜 이렇게 유행이에요? 우리도 붙이고 있잖아, 심지어. 맞아요. 종편처럼. 네. 하여튼. 어쨌든. 친보. 근데 그런 이런 분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단 이런 분들만 아니고 동국대 교수사회 내에서 제가 국문과라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국어국문학과가 동국대의 일종의 킬러 컨텐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학과, 가장 오래된 학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뭐 국문과, 문예창작학과, 북한학과, 연영과. 컴공도 나쁘진 않았고 경찰행정학과도 꽤 유명한 편이에요. 네, 경찰행정학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름값이 있는 게 국문과다 보니까 국문과 교수들에 의한 국문 패권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긴 또 있어요. 패권주의란 말은 오지게 좋아해요. 예. 이 정도면 트렌드야. 근데 이제 한만수 써야 돼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나오신 분이 한만수 교수님 국문과 교수였으니까 일종의 뭐 라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들려드렸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제보의 내용은 한의원 교수의 수업 내용이 좋다는 겁니까? 일단 좋다는 얘기는 전부인데. 따로 있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이분의 거죠? 트윗을 보고 깨달은 거고 최근에 같이 단식을 하지는 못할 망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한의원 교수가 이분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만수 교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혹은 있다. 네. 혹은 한만수 교수님은 그 지원 단식할 때 실제로 단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름달 빵을 먹었다. 그렇죠. 예. 혹은 신라면을 찾았다. 그 당시에 취재 갔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제가 제자된 논의로서 하면 안 되는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뭐 드신 거 아니야? 이런. 저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너무 건강해요? 네.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가시고 열심히 돌아다니실까.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활동이 끝나고 나서 거의 몸져 누우신 걸 보고서는 접었어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고 제가 저랑 인터뷰하는데 제가 그냥 인터뷰에서 얻은 건 없지만 사실상 얻은 정보는 없지만 빨리 끝내야겠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영화는 뭐 그런 추가 취재 내용이 있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단 내 계파가 라이벌 계파를 이사회에서 몰아내는 이유. 그동안 총장을 이사회에 선출이 아니라 사실상 임명이나 마찬가지로 운영한 이유. 대학이 캐시카우, 돈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을 보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불쌍한 최장훈 씨. 당시에도 학부 학생회장인데 제적을 당하는 유니크한 징계를 받은 바 있었다. 그 사건이 바로 2011년 12년의 학과 통피합 사건입니다. 네. 게다가 당선되기 전에 사과대 총학생회장일 때는 역시나 이 사회과학대의 학생 휴게 공간이 사라질 뻔한
그런 일에도 휘말렸던 참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때의 총장이 김희옥 총장. 현재 이사회를 장악한 계파와 이전에 장악했던 계파가 연합하여 꽂은 총장. 네. 현 총장 보광은 새로 이사회를 장악한 계파가 꽂은 총장. 네. 공통점이 보입니다. 뒤에 숨은 누가 있죠? 사우론과 같은 네. 재단입니다. 김희옥 총장이 세웠던 학교 영업계획 2020 계획은 이번 보광 총장에 의해 취소됐지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에 쓸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보광이라는 사람의 개인 성향인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내려보낸 종단의 의도인 걸까? 종단의 의도라면 그거는 매트릭스의 마지막 장면 같네요. 그 시스템이 필요해서 네오가 생긴 거다. 157회에서는 네. 일단 보광이라는 한 학자 겸 행정가의 개인 성향이라고 봤는데 학교의 기업화를 조금이나마 막아선. 네. 네. 그래서 프레데터 무리로 투신한 약간 타락한 혁명가처럼 봤는데 이 질문을 오늘 다시 결론부에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도 4년 전에도 똑같이 불통, 징계, 불통, 징계를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으로도 읽힌다. 교수가 잘리고 학생회장이 잘리고. 그 계속되는 대립구도를 이용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과가 사라지고 이사장과 총장이 또 내려꽂히고 이런 기업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학교를 보다 보니 네. 그러면 이 논리는 어디서 왔는가? 대학의 기업화는 어디서 왔는가? 대학이라는 것의 역사에서 갑툭튀한 미국 대학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영향 때문에 한국 대학 또한 같은 줄을 탔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조계종 재단이 왜 재단 전입금을 말도 안 되게 적게 내면서 학교는 계속 장악하고 있는가? 돈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 갈 겁니다. 미국의 모델이 어떻게 한국에 이식되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 자, 한국은 미국과 똑같이 사립대학 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업화로 가는 테크트리는 사실상 운명이었습니다. 숭실학당 대학부, 이화학당 고등과, 배재학당 대학과,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이게 다 우리나라의 초기 대학들이죠. 네. 일제시대와 해방 후 모두가 사립이에요.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역시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서 국공립이긴 한데 약간 사립대학 비리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공립대학의 재정이 등록금보다 정부에 더 많이 기대게 된 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예요. 이런 기업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점이 사실은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의 95년에 나온 교육개혁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명 531 교육개혁안 5월 31일에 발표되었죠. 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매우 익숙합니다. 대학 정원 자율화, 국립대학 민영화, 네. 총장 직선제 폐지, 교수 계약제.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국립대학 민영화래요. 그거는 일단 치워두고요. 네. 완벽하게 아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네.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학 정원 자율화, 총장 직선제 폐지, 네. 교수 계약제, 그리고 등록금 자율화. 네. 대학의 IMF와 같은 사태였습니다. 교육 시장 개방, 대학 평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대학의 기업화 유형 3가지 1, 2, 3번을 소개해드렸죠? 네. 복습해보겠습니다. 1번은 그냥 일반 대학이 일반 대학의 운영이 기업처럼 되는 케이스. 그렇죠. 기업화된 일반 대학. 2번은 아예 대학이 기업이 된 것, 영리대학. 3번은 기업이 대학을 설립한 것, 기업대학. 아직 2번 영리대학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은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3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던 아주대와 성균관대 케이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의 대학들의 대세는 1번이죠. 네. 기업식으로 운영한다. 자, 1번 기업화. 동국대가 그 1번의 전형이었습니다. 하필 재단이 조계종이라서 조계종 GTA, 조계종 하드코어를 보긴 했지만 네. 사태의 본질은 대학이 돈이 되니까 이를 점령하려는 파벌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들 이제 재단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서 장사를 했는데 이쪽 재단에는 이제 스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워낙에 이제 고기를 잘 드시고 네. 도박을 잘 하시고 그랬을 뿐이다. 예. 목을 잘 따시고 네. 네. 1번의 경우는 따라서 네. 동국대를 보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뭐 사람들 내가 꽂고 3번을 보도록 하죠. 기업대학의 경우.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어요. 기업이 대학을 설립해서 사내연수원처럼 쓰든가 네. 즉 사내연수원이 대학이 되든가 아니면 1번에 이미 기업화되어 있는 대학을 일반 대학을 인수해서 쓰던가 네. 두 가지 형태로 진화가 된다고 했죠. 네. 하긴 이제 그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이제 21세기 초반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아주대를 빼고 중대를 넣는 게 맞긴 맞겠네요. 정확하게는 중앙대와 성균관대가 그 태클을 탔죠. 네. 아주대는 타려다가 사실상 모기업이 나가 자빠져지는 바람에 먼저 삼성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면 성균관대 얘기를 하려면 삼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삼성 얘기를 하기 위해 성균관대를 꼭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공과대학이라는 사내대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의 휴대폰학과가 2006년에 신설되는데 일반 대학원 소속이고요. 네. 대학원 내과예요. 휴대폰학과가 대학원에 있어요. 이게 삼성의 입김으로 신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업대학의 특징 얘기드렸죠. 등록금이 없다. 사원 취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고요. 휴대폰학과의 학생 역시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석사과정생은 1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이제 나뉘어요. 4학기 이하는 140만 원. 5학기, 6학기 박사는 170만 원. 7, 8학기 박사는 200만 원의 월급을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받아요. 대단하죠. 모든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취업합니다. 즉 이들은 수습사원이고요. 휴대폰학과는 사원 연수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소속만 성균관대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뜨죠. 이걸 왜 굳이 대학교까지 와서 해야 될까? 자, 휴대폰학과가 위치해 있는 곳이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중앙도서관입니다. 네. 캠퍼스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좀 넓은 캠퍼스긴 합니다만은 딱 보기에도 좀 예뻐 보입니다. 거기가. 직접 보신 적 거기만. 있지 않아요? 네. 이 건물의 공식 명칭은 삼성학술정보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와 따로 삼성전자 공과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랑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봐요. 어느 쪽이 더 싸게 먹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드는 돈이군요. 연비가 좋군요. 대학에 꽂으니까. 아니, 성균관대의 기존 인프라와 공간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성균관대 소속이니까 성균관대로 들어오는 정부 지원금도 이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리고 사원 교육을 하청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서는 그걸 급여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니까 네. 사실상 임금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세제 입장에서 보면. 네. 여러 가지 장난질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예. 현재 지금 2016년인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최소 몇 년 전에는 그리고 또 본사하고 가깝죠. 또 이 천천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성균관대가 몇 년 전까지는 최소 몇 년 전에는 요즘도 그런 것 같긴 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본사가 아니라 공장이죠. 죄송합니다. 외국 대학과 협정 맺을 때 성균관대를 삼성이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확실한 경우가 중앙대입니다. 이 얘기가 좀 그러니까 좀 후발 주자인데. 네. 가열차게 했어요. 2008년입니다.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1,200억 원에 인수합니다. 그러자 두산 베어스 팬들은 난리가 납니다. 선수라도 하나 더 사오지. 자, 대학이 웬 말이냐. 중앙대의 기존 재단은 동국대 재단과는 좀 달라요. 동국대 재단도 좀 그 학교 재정을 빚 많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긴 좀 심했어요. 진짜 심각하게 무능력했던 그 심각하게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재정이 파탄나 버립니다. 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단을 찾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그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뭐 입장이 비슷비슷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면 좋다는 거죠 또. 그래서 기존 재단은 새로운 재단에 학교를 팔아넘깁니다. 그게 두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대의 이사진은 두산의 경영진으로 교체됩니다. 그렇습니다. 두산그룹의 경영진이 그대로 이사진으로. 네. 성균관대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사원연수원이 돼가고 있어요. 이 중앙대가. 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잔인한 표현이죠. 네. 거의 깔아뭉개는 표현이죠. 아니, 성균관대는 되었다. 투자를 많이 받고 네. 기부를 많이 받고 하면서 내부의 하청을 받은 거예요. 네. 뭐 좋게 봐줄 수도 있죠. 그런 구석이 없진 않습니다만. 좋긴 뭐 좋아. 네, 그냥 네. 좀 난 중립적으로 그 가려고. 병원 운영하는. 네, 중립적으로 가세요. 네. 자, 중앙대 얘기하고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중앙대의 교양 필수 과목 중에 회계학이 있습니다. 네. 모든 학생이 회계를 공부해야 된대요. 왜? 이것은 왜냐? 왜가 중요합니다. 왜?
박용성 당시 두산 그룹 회장의 개인 소신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대가 대학교를 사서 대학을 차렸으면 해보는 과 이런 과가 생겼을 거예요. 아무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박용성 당시 이봐, 회장께서는. 해봤어? 그러니까 해보긴 했을 과. 네. 예. 그 기업인들에게 중앙대 애들 뽑아놓으니 숫자는 좀 알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혹은 대학을 혹은 대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제가 중앙대 문자과를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네. 들어갔으면은 물론 전 회계도 좀 알았을 거야. 여기 들어가서도 뭐 그러게요. 단시간에 제대로 졸업은 못했을 테니까 이걸 봤을 테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회계를- 회계를 뭐 패스페일이든 뭐 A나 B를 맞아야 되든 공부를 했겠죠. 그래야 됐겠죠. 네. 저는 숫자를 증오하는데. 교양 필수로 진짜 회계학을 배운다라. 짱이에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좀? 네. 교양 필수. 그 회계. 어찌 보면 성균관대생들은 행운이죠. 그 유학사상 배우면 되잖아요. 예. 교양 필수. 아니지. 삼성이 손을 대면 또 딴 걸 배울 계획이지. 삼성이 완전히 인수해버린다면. 어떤 거요? 글쎄요. 전자공학? 비슷한 것 만들기. 혹은 디자인? 예. 중앙대에서도 당연히 학과 통폐합이 생깁니다. 동국대와 비슷한 시기인 2010년에 시작이 돼요. 2010년에 취업률을 근거로 해서요. 18개 단과대가 10개로 줄어들었고요. 77개 학과가 46개로 통폐합됐습니다. 이거 너무한데요? 이 당시에 나온 표현 중에 학생을 원자재에 비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학사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그들을 악질 노조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네요. 악질 노조로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표현은 매우 두산식 표현이에요. 이거 이제 성균관대로 이식하면은 뭐 노조가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같이 이 직후 혹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동국대 학과 통폐합에 왜 각 대학 학생회나 그 진보 시민사회들이 네. 경기를 일으키는지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중앙대 케이스에서는 더 재밌습니다. 언론 기사에 댓글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발단 등장이요. 네, 2009년 파이오니어들이네요. 네. 그리고 2009년 다시 약간 1년 전으로 돌아가죠. 네. 당시 중앙대에는 진중권 교수가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네. 중앙대에서는 이 진중권 교수를 임용 철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핫한 이슈였어요. 네. 이분이 지금 동양대에 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 투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불보듯 뻔하죠. 사실 진중권 교수가 교수님께서 2009년에 동국대에서 야간 교양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제가 이 강의를 들었어요. 네. 학점은 D가 나왔습니다. 출석을 열심히 안 했겠죠. 아니야, 다 나갔어. 남 탓을 그래? 아. 다 나가고 얼마나 D 멍청했던 받으려면 거야? 진짜 보통 멍청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니야, 딱 거의 뭐- 시험 문제에서 딱 2개 틀렸어. 난 놓고 W를 7 쓰는 문제 중에 기적을 2개. 보이지 않는 이상. 교수한테 이 키워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때는 들어오지도 않고, 아니, 뭐, 아무튼.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을 모두 기술하시오. 근데 그 교수가 수업이, 찌질이라는 것. 아니, 그 수업이 되게, 네. 되게 사람이 많았어요, 수강생이. 그렇죠. 야간 교양이니까. 네. 아마 진 교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이 수업 하나만 맞진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중앙대에서 잘리면서 네. 급히 생활비를 마련해야 됐을 것이다.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온 힘을 쏟을 수 없는 신경을 다 쓸 수 없는 그런 교양 강의라도 맡아야 됐다는 거죠. 그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채점이 올바로 되지 그러니까요. 않았다. 자신이 그 D를 얘기잖아요. 맞았던 것은 진중권 교수 1. 수업에서. 채점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진중권 교수님 그때 힘들었다. 1. 넘어가 주세요. 2일 말도 안 되는 2죠. 소리다. 진짜. 자, 당시 박용성 회장이 맡고 있던 중앙대의 총장은요. 직선제도 간선제도 아니었습니다. 법인 임명제였어요. 오, 추인. 박수에 의한. 추대. 교수와 교직원 민주적이죠. 굉장히. 교수와 네. 교직원들의 더불어요. 민주적이에요. 봉급제도 바뀝니다. 그래요? 기존에는 호봉제였어요. 이제는. 성과급형 연봉제입니다. 이제 야구를 하게 됐어요, 교수님들이. 그럼 이제 두 당으로 받아요? 교직원도 그렇고. 그렇고.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거였습니다. 어떤 한 강의의 과제가 두산그룹의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는 광고 시안 짜오기. What? 이거 원래 공모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내에서 공모를 해도 돈 들어가요? 이런 이벤트 짜려면. 그렇죠. 근데 이걸 학교에 시험 문제로 내겠다?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니야? 과제로. 야. 훌륭하죠. 그럼 답안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가 써도 되나?
그렇겠지. 그러려고 내는 거죠. 그러려고 내는 건데. 그러면 아마 교수님들도 문제를 낸 게 설마 자기가 소신껏 냈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 중에 점수 잘 나온 걸 규합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보냈겠지. 이건 학교를 이렇게 써먹겠다. 예. 양성소네요, 진짜. 진짜 양성소. 이 과제가 네. 실제로는 없었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조별 실습 과제로 예시가 되었거나 네. 최소한 나왔다. 그러니까 말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 당시 여기서 투쟁하시던 노영수라는 학생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뭐 민사소송 받고 학교와 그룹으로부터 민사소송 받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내신 기업가의 방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노영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두산은 실용적이게도 중앙대에서 꿩도 먹고 알도 먹었다. 그렇죠. 네. 네. 이 저서 기업가의 방문은 투쟁 기록인데요. 이 노영수 씨는 두산그룹의 중앙대 구조조정 딱 한가운데 있었고요. 투쟁을 해야죠. 학생회 네네. 인사니까. 이분 노영수 씨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공농성이었어요. 네. 학내 건설 현장. 당연히 이 건설은 두산 건설이죠. 그렇죠. 두산 건설 현장에 크레인에 올라가서 고공 시위를 했는데 네. 중앙대와 두산그룹의 반응은 신축 공사가 중단돼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 2,469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끝에서 네. 이분 역시 제적을 당합니다. 최장훈 씨와 똑같이요. 두 분 모두 네. 최장훈 씨도 노영수 씨도 다행히 제적은 철회돼서 졸업은 했어요. 네. 하지만 이들이 받은 피해는요. 대학이 준 피해는 이 사람들의 삶에 아직 복구가 될 수 없죠. 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건 국가가 외면했을 거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재단 전입금 2%로 상처받는 동국대는 차라리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네. 동국대는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점점 나아 보여요. 네. 물론 아직 한만수 교수님과 김윤길 담당관님께서 아직 자기 직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계시지만 최장훈 전 싸움은 남아있죠. 예, 최장훈 전 사회대 단과대 학생회장 겸 학부 학생회장 겸 대학원 총학생회장 듣기에는 피가 거꾸로 쏟으시겠지만 그냥 동국대의 원리라고 하죠. 네. 네. 동국대 원리. 예, 동국대 원리께서 들으시기에는 짜증나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대학의 기업화가 화끈하게 진행된 이 두 케이스를 보니까 네. 예, 아직은 그러면, 숨을 쉬고 있구나. 조계종 재단이 만약에 예. 보광총장도 실패하고 그래서 만약에 무슨 건설과 그 뭐 모바일 사업 이런 것들을 인프라 사업 이런 걸 두루 아우른 조계 그룹이었다. 그러면 그랬으면 더 빨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계종 재단이 동국대 네. 재정을 망쳐버린다 결국엔. 네. 네. 그러면은 성균관대나 그럼 좋은 거 중앙대의 형태로 가게 될 수 있죠. 뭔가 노리는 대기업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럼 종교가 먹느냐, 기업이 먹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죠. 예. 우리 뭘 고를까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공정한 방식이 있죠. 어느 것을 대댄지? 고를까? 동전을 던져? 대댄지는 편을 먹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것을 고를 거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투페이스다.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 찍은 놈이 걸려요. 그래서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멍청한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1번 테크 중에 1번으로 가는 대다수 대학도 사실은 기업화된 대학. 간접적으로나 기업의 입김을 받죠. 그렇죠. 영어 수업 필수 혹은 영어 시험 점수가 졸업 요건에 포함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죠. 토익과 탭스 2000년부터였나? 뭐 이런 게, 토플 이런 게. 그랬을 예. 어쨌든 영어 구사 능력으로 가면요. 네.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 90년대부터 대학에 요구해왔던 겁니다. 그죠. 되게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한문학과 학생, 물론 한문학을 뭐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 아닌 이상 영어와 상관없는 학과 출신들이 왜 졸업 직전에 토익을 보고 탭스를 보고 토플을 받느냐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졸업을 아닙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선후 관계가 그게 맞아요?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네. 네. 요구들이 기업의 많이 요구에 있었고, 음. 그 95년에 531 그 교육개혁안이 나오고 나서는 네네. 이게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대학마다 조금씩. 야. 그 기업의 요구를 국가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래. 대학 졸업생들이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구만. 정확히 볼게요. 그럼 이건 뭐냐? 기업이 필요한 언어 연수를 대학이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게다가 조중동 같은 그 신문들이 언론사가 시행하는 대학 평가의 척도 중 하나가 이 영어 수업이기도 해요.
모든 결론이 지금 똑같이 가죠. 기업이 들어와서 대학에 돈을 더 썼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대학이 대신해주기 시켰다. 하청 줬다. 이 얘기만 자꾸 나오죠. 돈은 썼겠죠. 어느 학과에 자기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학과에는 지원금, 기부금을 넣어주겠죠. 내주면서. 지들이 대학 아닌 데에서 그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직접 했으면 훨씬 많이 들어갈 돈을 그렇습니다. 조금으로 막았을 거예요. 호미로 막았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있어요. 뭐 우리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총장 간선제나 임명제 같은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동국대 총장만 해도 이사회가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회를 장악하면은 총장을 내려꽂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교직원이나 교수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면 직선제나 아니면 많이 오픈된 형태의 간선제였다면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렇게 폐쇄적인 간선제이거나 아니면 아예 중앙대 케이스처럼 임명제라면 학교의 운영은 매우 소수 혹은 재단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덕질 반장이, 덕대 총장이 소개는 안 해줬습니다만은, 이건 빠질만 하네. 박영성 두산그룹 회장이 한나라당 초청강연회에서 국악을 전공한 중앙대 학생을 불러서 판소리 공연을 시킨 뒤에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아이고 그냥 좀 쌍스러워서 넘어가는 감칠맛이 네, 있다. 이 얘기는 이런 그거예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아 그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꺼냈으니까 얘기할게요. 그 당시 그 진중권 교수를 자르냐 마느냐 네. 자르겠다 이렇게 나올 때 네. 진중권 교수가 이 건에 대해서 이거 빡칠만 하잖아. 그 이상한 그렇죠. 그분은 그냥 사소한 거에도 많이 화가 아, 나시는 예. 분인데 어쨌든 이 정도면 그런 그죠? 분인데. 네, 대노할 일이죠. 그래서 맛이 가셨네요. 자르세요. 잘릴 테니까. 라고 평가했고 결국 잘렸습니다. 그런 식이죠. 당시 많은 교수들, 특히 동문과 교수들. 네. 쿨하네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진중권 교수는 자신 하나 때문에 네. 동료들과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힘들게 투쟁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고서 이제 떠나셨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예, 지금 다른 대학들의 변화상까지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작은 이제 권력형 가십이죠, 이게. 패드립을 쳤는데 위쪽에서 이 패드립을 가지고 이거 패드립이다라고 뭐라고 하던 사람이 직을 잃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진중권 교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한만수 교수님과도 약간 비슷하지 않는가. 결국 학교와 재단에 밑보여서 튕겨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네.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학교 행정 변경 문제로 항의하던 이제 학생들에게 너네들 그러면 학위를 안 주겠다. 예. 이렇게 으름장을 놓던 학교 본부 측의 이야기를. 그럼 뭘 줄까요? 아니, 학규? 뭘 줘야 돼? 학위 대신 혹규를 주겠다. 무슨, 거의 그런 느낌. 모 외대 총장님은 학교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죠? 접니다. 그건 나나 하는 소리야, 나나. 참네. 예. 이런 대학들 변화상들을 좀 더 광고 듣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XSFM입니다. 유영 씨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 좋게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대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취자도 나날이 늘고 사연도 점점 늘어나고 콘돔은 바닥났다고요? 다 좋은데 요파시에서 1년이 넘도록 200여 편, 정확히 198편의 사연 소개하고 수천 통의 사연을 읽다 보니 그간 소개해드린 주옥 같은 사연을 우리들도 청취자분들도 다 까먹을 것 같잖아요. 아깝게. 그렇다면 우리도 베스트 앨범을 낼 때가 된 겁니다. 요파시 베스트 좋죠. 다른 어떤 미디어의 사연 프로그램보다 고급스러운데도 적나라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만 급진적이고 아스트랄하지만 사실적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창고 요파시 좋게 된 그레이티스트 히츠 팟캐스트와 검색창에 요파시를 검색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어디라고요?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 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붙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거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라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네. 기업화는요, 최장훈 학생회장도 못 막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분 지금 용산에 계세요? 투쟁본부를 선인상가 21동에 만들어가지고, 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뭐야, 진짜. 형, 잠깐만요. 5분만요. 5분이 나가야 돼? 나가! 아니, 지금 뭐 하나만 찾게. 아, 오케이. 12년이었구나. 오케이. 진행하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중앙대가 두산그룹에 팔린 게 2008년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2010년? 6년? 8년? 2010년, 11년쯤에 2011년이다. 2011년 동국대 등록금 인상률이 4.9%라고 하면서 네. 억울해 했잖아요. 네. 중앙대는 2008년, 즉 두산에게 팔리기 직전에 네. 등록금 인상률이 6.8%. 아이고야. 돈 없었네. 이 6.8% 오른 3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네. 등록금을 대기 위해 노영수 씨는 그 전 학기에 배를 탔습니다. 도끼잡이 배를 탔어요. 만약에 300만 원이었으면 6.8% 올랐으면 근 2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저도 이런 배 타본 적이 있어서 이 책에 기업가의 방문이라는 노영수 씨 책의 네. 초반부를 매우 흥미있게 읽었는데 네, 덕질인이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이유로 그래요? 네. 등록금 대로. 뭐 어쨌든 노영수 씨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그렇게 간신히 번 돈이 고스란히 이 등록금으로 빠져나가는 제가 했던 경험을 하고 나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두산그룹과 싸우는 그 투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2010년 네. 3월 10일 아직 최장훈 씨는 사과대 학생회장도 되기 1년 전입니다. 네. 그분은 2011년에 사과대 회장, 2012년에 총학생회장이었으니까요. 3월 10일 오후 고려대 서울 캠퍼스에 대자보가 하나 붙습니다. 네, 이 유명한 대자보가 붙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 김예슬 씨가 붙인 대자보인데요. 제목은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네. 입니다. 이분이 대자보에 쓴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진실이다. 이 문구를 본 고려대 강수돌 교수님은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셨대요. 이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비유했습니다. 누가 해든 결국 나올 것이었다. 맞습니다. 김혜슬 씨의 이 선언은 대자보 선언은 본인에 의해서 동명의 저서로도 나왔습니다. 네. 조그만 포켓북 사이즈의 김혜슬 선언 콜론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책의 내용은 이제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김혜슬 씨의 긴 정치적 선언문입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로 당시에도 좀 크게 다뤄졌죠. 중앙대를 다니고 있던 노영수 씨 역시 투쟁 중에 이 선언을 보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동 혹은 동의? 네. 하여튼 약간의 쇼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장훈 씨는 이 다음에 사과대 학생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는 총학생회장이 됐고 이분 놔주세요 이제. 네.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이죠. 김혜슬, 노영수, 최장훈이라는 이런 장사미사들이 좌절했던 2010년대 초반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였다. 두산은 팔렸고요. 아니, 두산이 팔린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앙대가 두산에 팔렸고요. 홍성은 선수가 롯데에 팔렸죠. 네. 다 기억하네. 그리고 중앙대와 동국대에서 학과 통폐합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노영수 씨가 겪은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 최장훈 씨가 겪었던 동국대 학과 통폐합,
그리고 이게 김해슬 선언과 맞물렸고요. 이 셋 모두 이 당시에 사학 관련한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대와 동국대는 기업화된 대학의 1번과 3번 테크트를 다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중앙대는 3번, 동국대는 1번.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김해슬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학의 기업화를 대학이 취업 교육소화 되었다라고만 서술하면은 좀 나이브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역으로 적절한 요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교육소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공교육의 끝이 결국 취업밖에 없는가? 공교육의 최종 목적이. 그 질문에도 무지하게 역행하고 네.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식민화 사업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한국인들은 배워서 알잖아요. 네. 예, 이 문제도 취업 교육소화라는 것도 되게 잔인한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동시에 그런 잔인한 내용을 잔인한 이야기를 맥락을 거세해 놓은 용어로도 읽힐 수 있어서 그래서 나이브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를 또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돈 벌려고 대학 하는데 네. 영리대학은 언제쯤 등장할까? 자, 아니나 다를까 2013년 5월 24일 조선 비즈에서는 학원 대체할 수 있는 영리대학이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아, 마치 이런 짤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왕이 영리대학이란 무엇이냐 물어보면 신하들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치킨대학이옵니다. 전하. 이것은 당시 특집으로 나오던 네. 신성장 시대라는 주제의 연작 기사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제목과 똑같아요. 그냥 영리대학이 무엇인가, 학원이 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아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런 결론이죠. 네. 자, 그런데 같은 해 9월 20일, The Atlantic지에 실린 체드윗 매트린의 기사, 미 영리대학 개혁 가능한가? The Reform of For-Profit College. Can they give up their predatory ways? 아, for profit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For profit. 네, 형용사군요. Profit. For profit college. 자, 이 기사는 즉 애틀랜틱에 실린 이 기사는 영리대학 모델이 미국 사회에서 미국에는 영리대학이 현실화돼 있으니까요. 네. 특히 피닉스 대학은 거의 뭐 그룹 수준이니까. 네,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실제 이런 영리대학들이 취업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 뉴스 페퍼민트는 이런 류의 괜찮은 기사들을 가끔 일부나마 번역을 해주잖아요. 네, 진짜로 저 신문이 없어진 시대에 뉴스를 읽으면서 좀 교양 있는 척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뉴스 페퍼민트 많이 들어가 보십시오. 중요한 문단들을 번역해주고 전부채는 안 하지만은. 예. 자, 여기서 한번 뉴스 페퍼민트가 번역한 문단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체드윅 씨가 쓰신 그 기사의 번역문입니다. 빨리 하니까 제가 읽으면 안 돼요, 그냥. 해봐요. 그러세요. 해봐요. 알았어요. 네. 뉴저지에 사는 44세의 메스트로 지오바니 씨 역시 한 영리대학에서 제공하는 9개월짜리 전기기술자 자격증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입학 전 학교는 전기기술자가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직업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내는데 총 19,000달러가 들었지만 메스트로 지오바니 씨는 이수 후에 오직 한 군데 직장과 인터뷰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합격했다는지도 알 수 없네요. 불합격했거나. 그는 앞으로 학자금을 갚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바로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대학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돈을 펠 장학금, Pell Grants 제도를 통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영리대학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대학 등록 당시 정부 보조금이 가능하다 보니 이는 학생들의 영리대학 입학 비율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비용을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 후 학자금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이 국가와 대학과 대학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대학을 쏙 빼놓으면 이거는 그냥 빚잔치인데요. 빚권하는 사회의 일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나라에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영리대학이 미국에서 어떤 모습인가 잠깐 얘기해보면요. 이런 대학은요. 대학이 아니라 기업에 가까운데요. 일단 도서관 없습니다. 도서관이란 이름의 대단해. 온라인 접속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피닉스 대학을 예로 들게요. 피닉스 대학엔 도서관이 없어요. 되게 커 보이던데 사진만 보면. 국내 서점에서도 대학 교재만 자기네 대학 교재만 취급하고요. 일부 교재관들은 학교를 캠퍼스로 안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아울렛. 아울렛? 네. 회사.
설립자인 존 스펄링은 그럼 1층에 그만. 시즌 지난 셔츠 팔고 97년에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뉴요커지 우리 대학의 목적은 사회를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개혁과 관련이 없다. 와 짱이다. 와 짱이다. 놀랐지 이놈들아. 당연히 스펄링 씨는 억만장자죠. 이런 피닉스 대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리대학들이 겨냥하는 타겟층은 이런 겁니다. 주부, 가난한 고교 졸업생들, 웬만하면은 소수 인종이겠죠. 혹은 젊은 나이에 제대한 전역 군인들. 경제적 계급 상승을 꿈꾸는 이들의 꿈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는 이 다단계 사업하고도 비슷하네요. TV 광고로도 나오고요. 인터넷 광고로도 나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영리대학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뭐 이런 피닉스 말고도 케플란, 스트레이어, ITT 이런 영리대학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영리대학들에 들어가잖아요. 시간표를 자기가 못 잡니다. 학교가 회사나 학교나 정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가 자기 마음대로 네. 결정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피닉스 대학의 경우에는 별명이 맥도널드 대학입니다. 맥 유니버시티. 맥도널다이즈드 학교.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는 이제 등록금 외에도 강의 자료 판매가 주요한 수입원이라고 그렇겠죠. 합니다. 서점에서 필요한 교재를 사게 만드는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온라인 자료를 구매하도록 혹은 오프라인 자료를 자기네 서점에서 구매하도록. 이거는 학습지 선생님 쓰는 회사 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입 방식 아니에요? 네. 피닉스 대학의 졸업률은 2013년, 12년 기준해서 13년 기준해서 66%입니다. 버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대학은 등록금이 싼 편은 아니죠. 따라서 아까 말한 가정주부니 전역 군인이니 소수인종 청년들이니 가난한 빈민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나쁜 여행 관광 상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융자를 받게 되죠. 네. 학자금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요. 네. 야, 전원일기 찍니? 그렇잖요. 그러네요. 아이고, 이놈아. 물론 이제 이 학위를 받는, 졸업하고서 학위를 받는 이 비율이 영리대학마다 좀 천편일률이 아니라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뉴욕의 시각예술학교는 3,300여 명 정도 학생 수가 되는데 6년 이내에 학위를 받는 케이스가 한 67%가 된다라고 2010년에 그것은 옛날 방식의 긍정적인 공부를 똑바로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문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걸 거예요. 멀죠. 그냥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67%라고 했잖아요. 네. 시각예술학교 같은 경우에 이거 높은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16%였어요. 피닉스 대학교는 2010년에 9%, 2012, 23년에 16%예요. 피닉스 대학교와 시각예술학교 차이가 있겠죠. 그럼 시각예술학교는 영리학교로서 어느 정도 학위 장사를 좀 잘 한 거예요. 피닉스 대학은 학위 장사 이전에 그냥 장사 자체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냥 입학금 장사 그러네요. 이런 장사. 영리학교들이 힘을 얻었던 건 부시 행정부 때라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고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규제가 좀 세져서 열심히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미주 한국일보나 주간경향의 영리대학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2번, 우리는 2번이라고 부르는 영리대학 모델이 지금은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3번 기업대학 모델은 진행 중이죠. 치킨대학 얘기하셨어요. 네. 치킨대학의 원형은 즉 이걸 설립한 사원연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기는 가맹점 연수기관. 네. 이걸 만들 때 이 회사가 참고한 것은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입니다. 그런 게 있구만요. 네. 맥대. 감귤대학이 가끔씩 이제 농담처럼 등장하는데 이건 농담이 맞는 게 감귤대 변호를 좀 할게요. 정식 명칭은 브랜드 감귤대학인데요. 해당 업종 종사자, 즉 감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입니다. 제주감귤농협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 학원이 함께 2006년에 설립했어요. 인가를 추진하지도 않고 있고. 그럼 다른 차원이네요. 네. 그냥 감귤 교육원, 감귤 연수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때문에 기업대학 모델 추진은 차라리 두산의 중앙대나 삼성의 성균관대를 보면 더 낫습니다.
혹은 치킨 대학이 3년 인가를 취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렇죠. 기업 대학이죠. 난리 나는 거죠. 네. 네. 그럼 맥대잖아요, 그럼. 그렇죠. 치대. 합치면 치맥대. 죄송합니다. 그럴 얘기를 왜 해? 그럼 네. 거기선 맥너겟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 받아줘서 고마운데. 치킨버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 네. 이런 대학의 기업화는 미국발 조류. 미국에서 시작된 조류라는 게 한국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조류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거부하긴요. 매우 반가운 조류. 그러니까 마치 세계화처럼 부작용은 심각한데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적응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진화해야만 하는 어떤 조류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한국의 대학이 유럽이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서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문명들이 고안해내고 훔볼트가 정리해낸 아이디어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시대의 변화라고 가정을 일단 잠깐 해보죠. 어쩔 수 없다. 네. 그럼 애틀랜틱의 기사처럼 대학은 취업교육원의 역할이 아마 제대로 하는가? 라는 질문이 다음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은 현재 청년 실업률이 말해주죠. 아니면 아까의 영리대학에서 학생들이 피닉스 대학의 경우는 9% 16%밖에 졸업을 못하면서 실제 하겠다는 비율은 그 정도면서 나머지는 그 모두가 학자금 빚에 시달리게 되는 거의 무슨 큐브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확률 이런. 그렇습니다. 예. 메스트로 지오바니 씨 어쩔 거예요. 9개월짜리 전기 기술자 자격증 과정에 등록해서 심지어 이 과정을 끝냈어요. 9%나 16%에 들어갔어. 근데 $19,000 빚을 지고 잡 인터뷰 한 건 딱 한 번밖에 없고. 그러니까 크게 낚인 거네.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사를 매우 그랬잖아요. 잘했고. 피닉스 대학은. 즉 미국의 영리대학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미래를 볼 필요도 없겠죠. 현재를 보면 되잖아요. 지금의 청년 실업률. 즉 한국의 대학은 대학이라는 아이디어의 최초 버전을 배신한 실패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취업 교육의 역할도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대학에 돈을 대는 기업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부작용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대의 사례를 봤을 때. 네. 그 사람들은 삼성으로 다 취업하잖아요. 아, 중대가 아니라 두산. 휴대폰학과. 아, 두산. 휴대폰학과. 네, 저 성균관대 휴대폰학과의 사람. 네, 성대. 근데 그 사람들은 학부생이 아니에요. 이미 대학원생이죠. 그러면 휴대폰학과에 들어가는 경쟁률은 또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학과에 몇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휴대폰학과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수준의 취업률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건 성균관대만으로 한정지어봐도 미미해요. 결정적으로 대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저 학생들을 취업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듀오와 달리 듀오도 그렇겠구나. 성혼할 때까지 계속 일해주잖아요. 네. 근데 대학은 취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취업 양성소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취업할 때까지 학생들을 보살피지 않잖아. 그렇지도 않잖아, 심지어. 따라서 취업률과 기업화된 대학의 수익에는 별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3번 기업대학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쓰려고 만드니까 성균관대처럼 하청을 줬든, 두산처럼 잡았든, 인수를 했든,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앞서 조별과제로 아이디어를 훔치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1번의 경우에, 지금 대다수의 경우에 이미 취업 교육소가 되어가고 있는, 취업 알선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1번 대학들, 대다수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취업 알선소의 노릇도 잘 해줄 필요가 없죠. 해주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이들은 이미 등록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먹은 거야. 입주한 업체들로부터 돈은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재단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언제요? 2006년 10년 됐네요. 1월 5일 세리 보고서 대학 혁신과 경쟁력. SERI 보고서. 세리 보고서. 이게 뭐 삼성경제연구소 얘기겠죠. 네, 근데 노골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말만 써 있고요. 그런데 문구를 잘 살펴보면은 현재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의심이 되는 문구들이 조금씩 수상한 문구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대학의 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룹의 연구소, 부설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자료에서 대학의 기업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절에 내놓은 연구자료를 보았더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업화된 대학은 돈을 벌지 몰라도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이익이 학생 돌아가지 얘기는 않을 것이다. 학생의 이익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예 없다. 그 개념 자체가 없고요. 이 보고서 자체가 대학을 기업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기업식의 성과를 얻어내는 시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네. 이 자체부터가 매우 상징적이죠. 그리하여 삼성의 재위 이후부터 성균관대는 문호조 원칙이잖아요. 삼성처럼. 그 이후에 나왔을 보고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 보고서만으로 보면 이미 이 보고서부터 2006년 1월 5일에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2005년 4년 뭐 이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이 그때부터 이미 대학을 기업식으로 운영하고 이왕이면 인수해서 인문학이든 기초과학이든 공학이든 이왕이면 우리 손으로 말자. 우리 손으로 장악해 보자라는 속내가 여기 숨겨져 있다 이게 장악해 보자. 보여. 유면선 PD의 말에 의하면 번역에 의하면 네. 다 가르치지 말자. 네. 국문학 너 한글 못 쓰냐? 말할 줄 알면 되지. 그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문학 토익은 왜 봄? 네. 따라서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동국대, 아까 말씀하셨던 인하대 수많은 학교들의 현재는 95년 그때의 그 교육개혁안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예측했던 2000년대 중반의 그 코스대로 잘 왔다. 매우 잘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영리대학은 언제 나올 것이냐. 기업대학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아니죠. 이제 궁금해할 거는 어떻게 하면 더 막을 수 있나 이 사태를. 제가 맞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약간 그 놀랐는데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저는 반쯤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가요. 덕질이는 포기했어요. 네, 이 거대한 맥락. 그래서 잠깐 쉬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지금 저 광고 듣고 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네요. 거의 다 됐다. 지금 코쿤이 곧 터진다. 우린 망했다? 예, 그러니까 가디언이 곧 나온다.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문민정부 당시에 이미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그것은 문민정부만의 창작력 넘치는 뭔가 예술적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었고 미국발 조류였고 삼성 또한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그 삼성이나 두산 혹은 대학의 영리화에 기업 지분의 이익을 어느 정도 걸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예상할 수 있던 자신들의 미래 혹은 대학에서 돈을 써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 여기다 대고 돈을 썼다. 그래서 취업이라도 되냐. 물론 그러려고 대학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대학 온 사람들이 있다 치자. 많으시니까. 예. 그렇다고 취업률이 높아졌느냐. 그렇지도 않다. 지금까지도 어두웠고 앞으로는 거의 변태가 끝났다. 이 얘기까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조류를 타고 비영리 재단들도 사실상의 영리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결론입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돌아왔습니다. 네. 방금 유명상 PD님께서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 그런 거나 얘기하라. 뭐 일관하셨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멈출 방법은 없다. 정말이요.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최악은 오려면 멀었다. 아니 미국에서 시작된 이 조류 거대한 맥락 여기서
저는 일개 개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덕대 총장한테 한 거는 좀 덕대 과합니다. 총장? 그죠? 네. 예. 근데 어딘가. 계속 질문은 던져야 돼요. 어딘가에는. 맞아요. 네. 예, 그래야 그렇습니다. 답을 구하죠. 네. 덕군 사령관의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으로서는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쟁해야 되고 네. 어떻게 협상해야 되고 뭐 유예하려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대안 제시 이런 거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대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대안이 아직 개발이 안 됐을 것이다. 네. 이건 마치 에이즈의 치료법에 대한 발명이 좀 발견이 늦어진 것처럼. 네. 그러면은 좀 슬퍼지죠. 희망 없어 보이는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긴 다음에도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 그런 투쟁만이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냐. 근데 맞아요. 유면선 PD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래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 나은 투쟁 방법이나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 왜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마치 처음에 내놨을 때 이제 블리자드는 이번 디아블로를 잡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갤러들이 3시간. 자식들 3시간이다 이놈들. 네. 그게 모든 게임 회사들의 고민이죠. 뒤통수 우측 45도에서 치면 가만히 있다 이놈들. 이런 걸 바로 알아내는 것처럼. 세계 게이머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인을 너프하라. 그러니까 여간에 지성이 좀 많이 모여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했던 질문. 네. 보광 총장은 어떤 캐릭터냐? 대학의 영리화를 막아서는 인물이냐 아니면은 영리화를 막기 위해서 그 영리화의 프레데터 속으로 들어간 타락했거나 타락하고 있는 혁명가 캐릭터냐? 데빌 메이크라이냐? 아니면 그들이 내려꽂은 그들이 자기들 좀 살기 위해서 재정을 좀 건전하게 만들라는 임무를 주고 내려보낸 요원 캐릭터냐?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영리화를 노리는 세력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냐?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비슷해지고 있는 사실은 무간도냐? 돼가는. 무간도가 괜찮네요. 무간도. 예. 괜찮네. 왜냐면 중앙대의 케이스를 봤기 때문이죠. 재단이 재정권을 너무 못하니까 기업이 대학을 갖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거군요. 계속 우리가 못하면 기업이 먹을까봐? 우리 그렇죠. 말고 조계종인 말고 다른 데가 먹을까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재정을 좀 건전하게. 네. 김희옥이 세웠던 일단 저걸로 하면 살려놓고 빨아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거냐? 자, 그럼 그렇다고 치죠. 요원이라고 쳐요. 무간도라고 쳐요. 네. 무간도가 아니라 다시 큰 그림에서 조계종이 생각하는 큰 그림에서 내려온 요원이라고 칩시다. 네. 이 가정에 의하면은 현재 보광 총장이 반대파 학생회와 교수회와의 협상에 대화 테이블에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무간도 캐릭터라면은 자기를 총장으로 만들어준 세력의 백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뭔가 뒷맛이 안 맞거든요. 요즘 너무 안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판별해보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의 대표와의 대화 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몇 번 만납니다. 근데 총장 본인은, 보광 스님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한의원 교수님 칸트론자. 친보광. 친칸. 친칸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정원명령파. 이사들. 네. 더 말을 많이 한대요. 총장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총장 본인 생각해보세요. 오래 잔뼈가 굵은 학자고 조계종 내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남은, 종단 내에서도 살아남은, 그리고 지금 거대 계파에 속해 있어요. 상당히 노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의시한 보광 총장의 판짜기에 학생회나 교수회가 말려 들어가곤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가 다수의 일반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자는 쪽으로 협상의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나 이사회 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 협상 테이블을 키우자. 당신들은 혼자 나오지 않냐. 우리 백그라운드에 데리고 나오겠다. 우리는 학생들이 있다.
다른 교수님들도 데리고 오겠다. 그래요. 네. 그러자 총장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학생회 대표가 있잖아. 니들과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니들과만 그냥 니들과만 대화할래? 총학생회장 선거는 폼이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지금 테이블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비토하고 있다. 네. 실제로 보광총장은 현재도 전체 학생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피하려고요. 네. 본인의 차 대신 직원의 차로 출퇴근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클라킹. 네. 예. 이거는 그럼 이제 트렁크에 타시거나. 예. 아니 자기 계열 직원의 차에 타고서 퇴근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을 몇 명한테 걸리고 예, 내릴 때 걸릴 거 아니야. 쿠페 차량의 뒷자리에 타시거나. 그렇지. 예. 그렇다면은 아까 나왔던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요원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57회 마지막에 제가 보광총장을 이용하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럼 틀린 조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두산에 팔린 중앙대 모델을 만들지 않겠다. 빚을 줄여라라는 임무를 받고 온 요원이라면은 그렇죠. 실제로 이 동국대로 들어오는 대학 발전기금 외부 수주가 작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현재 보광총장은 빚을 150억, 180억 이렇게 줄였다. 네. 성과 홍보를 하시는데 이게 좀 회계장난이라는 해석도 존재하긴 해요. 뭐 어느 쪽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자, 이 모양이니까. 자, 보광총장의 캐릭터는 얼추 가능성이 높은 게 뭔지 나왔죠. 요원일 것이 강해 보여요. 만약에 그렇다 해도 아까 유명선 PD께서 재촉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여전히 저는 못 내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로 돌아가서 직선제 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총장 직선제 폐지. 그런 거 다 살려야지.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막았어야지. 타임머신을 개발해와.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가만히 있어봐. 그럼 뭐고? 그럼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3당 합당 반대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려고요? 그죠? 미국 그거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승만부터 가. 일제시대로 갈까요?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러면 환이 되는 기능에 따라 그죠? 타임 패러독스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터미네이터식으로 현재를 바꾸려면요. 과거의 그 시점으로 가면 되죠. 미국의 대학들을 사립 위주가 아닌 국공립 위주로 바꾸어야죠. 설립 시기로 가야죠. 미국이 독립을 못하겠어야 됐네. 뭔 소리야? 아니, 미국은 아니고. 영국이 알아서 통치를 하면서 대학을 유럽식으로 세우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랬으면 상당 합당까지 갈 일도 없어. 3당 합당 해도 돼. 3당 합당 해도 돼. 대신에 그럼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되냐? 미국만 따라가면 돼요. 태진아 씨한테 다른 소개팅을 해줬어야 돼. 그거만 했으면. 일단 미국이 독립을 안 하고 태진아 씨가 소개팅을 하고 이 두 가지만 되면 되겠다. 우리 덕대 총장이 첫 줄에 던진 태초에 태진아가 있었으니. 맞아요. 역시 결국 거기로 돌아오네. 그죠. 덕군 사령관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는 복학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얘는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동국대 학생입니다. UMC가 학교에서 두 번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졸업하는 걸 보고 부러웠긴 했죠. 3전 2기라고 하죠. 네. 3번 등록금을 입학금을 내고 형 3번 냈죠. 나도 이제 3번 내야 돼. 네. 들어간다면. 재입학. 네. 마지막 기회예요. 맞아요. 돛대예요. 근데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복학을 해볼까? 후배들은 공부 못하는 후배들은 저를 살아 움직이는 학칙 대장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학칙에 대해 궁금하면 다 나한테 물어봤어. 저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암모나이트가 되어도 여기서 갤럭시 들면 바로 3협 중이죠. 돌아가 볼까?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조류를 보면요. 네. 저 역시 노영수 씨나 김혜슬 씨나 최장호 씨처럼 좌절하지 않을까? 아니 해보지도 않고. 이봐 해봤어? 돌아가서 하세요. 반대 스타일에. 그렇죠. 돈이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올랐어요. 등록금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어요. 네. 저 들어갈 때 2001년에 200 얼마 냈는데 지금은 거의 그 2배예요. 거의 이제 한 400만 원쯤 하죠. 넘었지. 400은 400만 넘었지. 넘었어요. 500 바라보고 있던데? 야, 나 옛날 사람이구나 진짜. 응. 그렇게 비싸. 아니 500이
500이라고 치면요. 그게 얼마냐면 나 01년도에 학교 입학할 때 연대 음대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 그만큼 냈어요. 저 들어갈 때 등록금 한 180만 원 냈나 그랬어요. 입학금까지 합해봐야 200만 원 좀 넘는 수준? 나 그때 무슨 한 번 대학을 점프 뛸 때. 네. 그때 대학 등록금이 35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 진짜? 네. 지금 350이면 싼 편이죠. 지금은 싼 편이 맞아. 그 정도 납니다. 네. 왜냐면은 덕질사령관은 국문과잖아요. 싼 편인 학과죠. 싼 편인 학과잖아요. 근데도 그러죠. 맞아요. 제가 2009년에 제대하고 복학할 때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빨리 돈 벌어가지고 돌아가셔서. 아니요, 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동대의 원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복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구원해줄 방법이 없네. 그러게요. 저도 없어요. 결론에서부터. 셀프 구원도 안 돼요, 지금.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끝. 아이고. 뭐 결론이 근데 이래. 최장훈 씨에서 시작해서 네. 홍성갑 그 덕질군 사단장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 전체의 변화가 있었고 미국의 변화가 있었고 한국의 변화가 있었고 김영삼이 있고 이명박이 있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태진아 빼지 마요. 그렇습니다. 태진아의 소개팅 장기간 추가 취재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해주신 한국 덕질인 연합사령부의 한덕 연합사 부사령관 홍성갑 대장을 그조차 사령관이 아니야. 하긴 포스타는 원래 저 부사령관이에요. 저 정도의 덕력으로 무슨 사령관입니까? 한덕 연합사 부사령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다음 출연하실 때의 이야기를 좀 스포나해주고 하시죠. 해도 돼요, 진짜? 광고 듣고 와서 하세요. 네. XSFM입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유현씨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 좋게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대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취자도 나날이 늘고 사연도 점점 늘어나고 콘돔은 바닥났다고요. 다 좋은데 요파시에서 1년이 넘도록 200여 편, 정확히 198편의 사연 소개하고 수천 통의 사연을 읽다 보니 그간 소개해드린 주옥 같은 사연을 우리들도 청취자분들도 다 까먹을 것 같잖아요. 아깝게. 그렇다면 우리도 베스트 앨범을 낼 때가 된 겁니다. 요파시 베스트 좋죠. 다른 어떤 미디어의 사연 프로그램보다 고급스러운데도 적나라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만 급진적이고 아스트랄하지만 사실적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창고 요파시 좋게 된 그레이티스트 히츠 팟캐스트와 검색창에 요파시를 검색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어디라고요? XSFM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MOP 4단계는 이거 진짜 무슨 M16 사용법 그러니까. 동영상 자료 같다. 방독면을 쓸 땐 저 목소리 탐난다. 네? 아, 이 목소리가요? 네.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관제 방송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제 방송용 목소리를 가진 성우분이 광고를 하시는 무릎핀 광고를 듣고 돌아왔고요. 다음 출연이라 사실은 다음 주입니다. 그건 얘기 안 해도 돼. 청취자분들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네. 다음 출연은요. 그런 걸 스킵이라고 하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지난번 아랍과 이슬람 IS 이야기할 때 100만 2만 중간에 이제 예시로 스포이어로
캐릭터 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2대 미즈마블과 네, 미즈마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최신 그린 랜턴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저와 비슷한 동족이 아닌가, 네. 동족분이 아닌가 싶으신 분께서 네. 슈퍼히어로 장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트위터에서 저에게 제안, 요청 같은 걸 하셨는데 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그래서 안 할 거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영감을 받았어요. 거기서요. 아, 영감은 아니고 그 정확한 영감은요. UMC가 시켰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 어린이날 주간 특집으로 정확하게는요. 네. UMC가 시켰고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XSFM, 네, 이것이 이제 홍성갑의 영리화라고 하죠. 이번에 XSFM 올해의 가장 큰 그 축제 주간은 어린이날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네. 요팝씨도 그렇고, 예. 다음. 그 아이들도 어린이날 주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어떻게 됐는가를 돌아보는 좋은 이야기로, 예, 대학 영리화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서 잘 건너오지 않는 문화 중에 그나마 건너오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건너오고 있잖아요. 건너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거의 그냥 액션 영화로 소모되잖아요. 영화로 소모되는 것도 사실은 조교 중에 하나죠. 예,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음 주 어린이날 주간에 만화 얘기할 거고요, 영화 얘기할 거고요, 드라마 얘기할 거고요, 게임 얘기할 겁니다. 네, 재밌겠다. 그죠? 교양 이야기 제대로 하세요. 네, 재밌게 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똑바로 했나요? 언젠가 때릴 거야 진짜. 뭐야? 결론이 이게 뭐야? 그니까 말이에요. 예. 결론이 똑바로 해야. 티셔츠는 왜 속이 보이는 거야? 누구 뭐라고? 알몸이 보이진 않잖아. 미래창조 덕질부의 홍성갑 덕질부 장관을 모시고 오늘 시간 나눠보았습니다. 홍덕질이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 새로운 코너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면성 PD와 UMC의 책임 프로듀서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저는요. XSFM입니다. I, D, W, K